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던 넷플릭스 올해 최고의 대작인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들, 분석 여지가 있는 주제들에 대한 담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번 오징어 게임 2는 파트 1입니다. 즉 파트 2를 남겨둔 채 서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7화까지 진행되는 게임의 수는 3가지입니다. 여기엔 연출적 방향과 작품 테마의 변화라든지 황동혁 감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변화 등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회부터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추적극이 묘사됩니다. 기훈은 폐모텔에 숨어 지내며 상금으로 인력을 고용해 2년 동안이나 딱지남 공유를 찾고, 전편에서 형에게 총을 맞고 죽을 뻔한 황준호 형사는 교통순경으로 전직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달수가 연기한 선장의 오징어배를 빌려 타고 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찾습니다. 공유는 1, 2화를 사실상 지배하는데요. 그의 퇴장 후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3화부터입니다. 첫 게임은 참가자들의 목숨을 우수수 털어내기 딱 좋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고, 그 외엔 우리에게 기시감이 있는 버라이어티한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죠.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게임 스테이지엔 힘차게 씩씩하게 굳세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리던 7, 80년대 교가나 급훈에 빈번하게 쓰였던 어휘들인데요. 게임 속에서 나약하면 곧 죽음이기에 참가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문구로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동심 깃든 광기 같기도 하고요. 프롤로그 이후 프론트맨 이병헌이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게임 밖에서 황 형사의 잠입조 플롯은 종종 계속 작동하고요. 여기에 서브 플롯 하나가 더 얹어지는데 그건 바로 마스크맨 중에 한 명인 노을의 서사입니다. 기가 막힌 저격 실력을 가진 탈북군인 노을이 관짝에 십자 표시를 남겨 장기 밀매 루트로 빠지는 빈사 상태의 참가자들을 확인 사살하며 마스크맨들의 내부 암투를 보여주는데요. 방점을 찍지 않고 끝나는 이번 시즌 흐름상 노을의 서브 플롯이 메인 플롯에 기여한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야, 그럼 여길 왜 다시 들어왔냐? 이번에 다 같이 나가려고. 이번 시즌2는 흐름이 깁니다. 총 7화에서 3게임을 치르니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요. 여기에 아까의 서브 플롯까지 추가되면서 게임과 게임 사이의 여백이 커졌고, 그 여백은 인간 군상극으로 채웁니다. 아마 이런 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분량을 늘린 거 아니냐고요. 물론 스피디한 흐름의 데스게임류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탑과 임시완 등 젊은 참가자들, 모자 관계, 기훈과 친구 박정배, 임신한 채 게임판에 뛰어든 준이, 태국에서 수술할 돈을 벌고 싶은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관계 도식이 스며들어 있고, 각 인물의 포커스를 두는 정도는 적당히 매회 다르게 산발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가끔은 캐릭터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낙차도 있죠. 처음엔 뭐야 싶었던 강하늘도 공기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호감이 가나 후반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타노스와 남규는 일단 밉지만 마이보이 민수마저 미워하게 만든 걸 보면 확실히 황동혁 감독은 싫어하게 하고 싶은 쪽과 좋아하게 하고 싶은 쪽을 확실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도덕성에 닫힌 공교롭게도 기훈입니다. 가끔 비겁하고 변칙적이었던 아이씨 기훈이 형은 더 이상 구차함이 없고 강직해져서 권총이 꽤나 어울리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전작과 전혀 다른 연기 톤을 보여주죠. 항상 쫓기듯 하고 분주하고 잠도 안 자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무진에 탔던 기훈이 왜 돌연 게임에 들여보내달라고 청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복수를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선 좀 더 설명과 동기가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결심은 과도한데 명분이 약하죠. 애초에 전작에서 얻은 상금을 사람들의 목숨값이라며 복수의 단서를 얻는 데만 사용할 뿐 사적 유용을 하지도 않는 인물이니 기훈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득되기보단 전작의 지옥도를 거쳐온 인물의 단단하게 굳은 결심이 이 정도인가? 라며 나름 합리화를 하면서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건 성기훈과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오영일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유들유들하면서도 적당하게 선량한 미워할 수 없는 한국 아재 그 자체인 박정배가 성기훈 양 옆에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박정배가 나오는 장면만큼은 술술 흘러갑니다. 대사를 치는 게 아닌 생화로투의 그 느낌은 이번 작품 최대의 발견 중 하나죠. 아마 활약상이나 분량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약쟁이 래퍼로 나오는 탑은 경험을 통한 밀착된 연기를 펼치나 너무 긴장감이 없고 붕 떠 있습니다. 분량은 의외로 많습니다. 조연 중에 가장 많이 힘을 준 축에 속할 정도죠. 반면에 임시완의 샷은 적지 않은데요. 플롯상 지분이 적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로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의외였고요.
이진욱은 더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분이 많은 캐릭터는 양동근의 모친입니다. 세모 총각 할 때는 경력과 연륜이 폭발하죠. 종합해 보면요, 군상극은 군상극대로, 게임은 게임대로, 서브플롯은 서브플롯대로 여유있게 그려서 좋지만 전개감은 느립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이어 두 번째 게임은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하는 5인 육각입니다. 이번 시즌2는 모든 종목에서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때도 기운의 얼음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5인 육각은 개인 역량의 리스크를 모두가 같이 짊어지고 때로 살거나 때로 죽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인원수에 맞게 팀을 짜서 방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변수가 존재하죠. 4화에서 본격화되는 5인 육각은 게임에 있어선 이번 시즌 최대치의 흥분과 재미를 주고 감각적인 샷과 편집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운동회 컨셉처럼 캐릭터와 시청자 모두가 응원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즌2의 새로운 흐름이 성립됩니다. 시즌1이 누가 어떻게 죽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는 누가 살아남을까의 시청자들을 집중시킨다는 거. 게다가 개인보다는 팀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에 악보다는 선을 비추게 됩니다. 전편보다 묘사가 밝아진 것 같은 착시는 이런 점에서 기인합니다. 더 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는 게임은 총 3차례의 본게임이 아닌 게임과 게임 사이 숙소에서 벌어지는 게임 중단 투표입니다. 이 중단 투표의 연출과 설계, 그 뜨거움이 본게임을 상회하죠. 여기서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변곡점이 포착됩니다. 시즌2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건 데스게임이 아닌 지독한 심리게임이라는 거. 본게임보다도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데요. 오죽하면 그거밖에 안 죽었어요 라는 대사가 나올까요? 황동혁 감독은 동그라미파에 개인사와 단서를 적게 주고 X파의 개인사를 짠하게 부여하면서 왜 동그라미인지 보다는 왜 X인지를 잘 묘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두 개의 파로 갈라 일으킨 싸움에 시험당하는 기운과 시험하는 영예를 던져넣는 것, 그것을 위해 두 중심 인물을 순번양끝 역순으로 설계하는 지나치게 우연적인 치밀함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번 시즌2의 메인 테마는 바로 이 OX 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2가 갖춘 최고의 미덕을 찾아보자면 그래도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변화가 달갑지 않은 쪽도 적지 않을 겁니다. 특유의 속도감, 파격적인 게임 내용, 픽픽 죽어나가는 캐릭터들처럼 전작 같은 쾌감과 흥분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시즌2에 이르러서도 주요 인물들의 행동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석연찮고요. 연출의 방향도 시즌1보다 더 짜릿하게 라기보단 시즌1과는 조금 다르게 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전작은 역경물의 카이지, 신이 말하는 대로 라이어 게임 등 다른 작품의 설정과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였던 데스게임류였죠. 그 작품들이 없었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황동혁 감독은 그때 주어진 영광을 곱씹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인 의견을 나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방향을 틀고 파트를 쪼개 한층 더 상업적인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본편이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면 반응 또한 제작진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기여 못하는 서브플롯, 스쿠터 헬멧 단속처럼 불필요한 장면들로 인한 진행 지연, 변칙과 배신이 난무하는 데스게임 대신 각자의 심리와 신념을 내세운 편가르기 등 팬들의 기대치를 꺾는 요인들이 꽤 있죠. 분명 방향과 의도는 잃기나 막장 속에서 피어오르는 인간의 선한 본성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짓이기고 피어오르는 막장을 보고 싶었달까요? 해외에서 불이 붙으면 다시 재평가될 확률도 없진 않습니다만 또 한 번의 신드롬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졌습니다.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